이제 바로 시작하고요. 3시간으로 원래 예정되어 있는데 지금 시즌이 가혹한 시즌이라 선생님들 3시간 하시면 아무리 좋은 강의도 다 넉다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2시간하고 조금 더 좀 하고 끝내드릴게요. 주최 측이 그래서 주차장 사정 때문에 4시 반에 적어도 끝나야 된다는 강력한 압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2주 밥 먹는 것만으로도 그것도 백반을 같이 먹는 거 좋은 사례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기다려 한없이 이렇게 다운돼 있을 때는 옆에 그냥 기다려주는 것도 교사의 역할 같아요. 지금 조금 아까 그 우울한 아이들 사실 그 대표 선수를 제가 그 아이 소개를 한 거고요. 고등학교쯤 되면 저는 제가 만든 그 우울증 이해성이에요. 우울증 이해성. 고등학생들에게는 전 이 노래를 특히 여고생들한테 이 노래를 꼭 알려주시면 잠자는 기계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참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가시되어 묻어나는 걸. 판타지나 읽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딴짓이 최고. 멍 때리기 도사냐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박수 치면서 언제나도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참이 최고야. 까칠한 아이라고 손가락질 마. 슬픔이 다시 되어 묻어나는 판타지나 읽느냐고 손가락질 마. 서글픔을 읽는 데는 참이 최고. 멍 때리기 불쌍하고 손가락질 마. 답답한 마음을 견디고 있어. 네, 제가 만든 인성교육 송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진지한 걸 싫어해가지고 진지하게 접근하면 아예 그냥 왜 이렇게 정색하세요? 이게 당신이 짜증난다는 말이에요. 엄마한테도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 진지한 걸 싫어해서 이건 우울증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공고나 상고 제가 아까 가난이 제일 큰 원인이 아닐까 하는 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버님이 사업하다가 저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옛날에 그러잖아요. 아들 하나 미들고 딸들은 그냥 다 여상 보내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도 여상 보내, 제 여동생도 여상을 보냈는데 애가 그러는 거야. 오빠 웃기는 거였지? 나중에 어른이 됐어요. 내가 공부를 못해서 여상 간 줄 알았잖아.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다 가난해. 그 말을. 공부 못해서 여상 가고 공부 가는 게 아니다. 그렇게 집안이 어렵고 하다 보니 얘들이 슬퍼. 사연은 뭐 구구절절 다 다르지만 이것이 전부 다 가난만은 건 아니고요.
애들이 그러다 보면 서로 상처를 줘. 아이들의 심장 파동은 전파가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박질 않으니까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 하고. 그런데 우리 그러지 말자. 응? 멍 때린다고 손가락질 하지 말자. 우리끼리 서로 내부 총질을 하지 말자. 이런 의미로 제가 괜찮은가요? 네. 저는 제 인생을 드라마로 한다면 이게 주제가다. 아, 이거 애들이 까칠하게 이럴 때 그거 우리 갖고 꼭 찔리잖아. 근데 그게 찌르고 싶어서 찌르는 게 아니야. 슬픔이 이게 막 단단해져서 자기도 모르게 가시가 되는 상대방 찌르는. 지금 우리 시대의 교사의 역할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놀아야 돼. 잘 놀아야 돼. 스트레스 본인 스스로 푸는 수밖에 없다. 네. 슬픔이 가시되어 도전하는 이 얘기예요. 얘 얘기 때문에 또 수업 시간에 참여하려고 판타지 소설을 읽는 아이가 있었어. 그래서 저 새끼가 나를 무시하나. 아니, 얘가 얘네들을 보면서 느낀 게 교사를 의식적으로 괴롭힐 만큼 한가한 행위는 없다. 다 살려냈어. 근데 우리가 기다려주질 못해서. 대학생은 이렇게 지금 드린 말씀 그때 삼척에서 했던 거고 판단사람이 상당히 정서행동력 특성 이렇게 말씀 세 가지 ADHD, 우울증, 게임 중독, 동료, 요거는 제가 사실 일반고도 슬럼화된 건 아시죠? 특성화 외고 과거 때도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앞에서 쏙 빠져나가 버려가지고 공부에 롤 모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일반 고등학교 애들이 자습이라는 제도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왜냐? 자습을 할 능력이 안 돼요. 시험 전에 옛날에 우리는 어떻게든 선생님을 꼬셔가지고 시험 공부할 시간 확보해내라고 일주일이라도 다만 3일이라도 자습 시간 주셨는데 요즘 애들은 자습 시간 달라는 얘기도 안 하지만 자습해라 그러면 더 떠들어. 그게 이제 슬럼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래도 희망은 찾아야지. 그래서 이제 제가 쓴 방법은 동료 멘토링인데요. 저는 이렇게 소박하게 운영을 했어요. 성적이 나오면 과목별로 85점 이상인 아이들, 공고도 85점 이상인 애들이 나오잖아요. 과목별로 85점 이상 된 애들을 쭉 멘토로, 본인이 안 한다 그러면 빼주지만 안 한다고 하는 애 한 명도 없었어요. 걔네들 멘토로 하고, 84점 이하 된 애들이 이제 멘티야. 야, 니네들이 과목별로 멘티를 목표를 정해서 걔네들은 페어, 짝으로 두 아이를 같이 앉혀줬어요. 너는 국어 과목에 점수를 올리고 싶어 그러면 국어 멘토랑 같이 앉혀주고, 뽑기를 하더라도 걔네들 같이 움직여 이렇게 소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또 그거 말고도 동료 멘토링은 이런 것도 가능하죠. 어떤 애가 미용 기능사를 땄어. 그러면 그 미용 기능사에 대해서 혹은 조리 기능사를 땄어. 그럼 조리 기능사에 대해서 멘토링을 하는 겁니다. 가능하죠? 지금 애들 일반고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는 남자 미용사 둘이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그래서 멘토, 멘티 이렇게 앉혀주고, 그러면 어떻게 보상을 하냐? 저는 교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생활기록부. 왜? 세상에 생활기록부 적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뿐이야? 나뿐이 없어. 내가 권력자야. 근데 나쁘게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미주알, 조주알. 저는 늘 이 수첩의 왼쪽 주머니, 오른쪽에 여기 볼펜을 꽂고 다녔어요. 딴 건 전혀 이게. 볼펜과 수첩. 그래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미용기능사 문제집을 서로 같이 풀고 있어. 그럼 봤어요. 몇 월 며칠. 그리고 저는 그날 생활기록 매일 한 번씩 나와요. 왜? 이게 나의 무기니까. 그럼 몇 월 며칠 미용기능사 멘티와 함께 아침에 문제집을 풀었음. 이렇게 따박따박 기억을 해요. 그리고 저는 톡이 나온 게 너무 고마워. 그 전에 문자 나올 때 한 달에 문자비 15만 원씩 줬어. 얼마나 공짜인데. 그냥 그걸 이렇게 복사해가지고 톡으로 보내서 오늘 아무개 생활기록부에 이렇게 적었다. 멘토, 멘티, 후다. 그냥 이런 것들, 사소한 것들. 그러니까 성적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화가 달라져. 애들이 그래. 요즘 애들 그런다는 거야. 이걸 시작하게 되는 원인도 야, 요즘 애들 왜 이렇게 아침에 자습을 안 하냐 그랬더니 선생님 자습하잖아요. 그럼 이게 와가지고 그런데 왜? 너 공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성적 그렇게 안 나와? 이런다는 거야. 뭔 애들이 이래. 그 문화를 바꿔주는 거죠. 이렇게 똑같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사립에 계신 선생님, 저는 사립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가 1500명입니다. 자원이 무궁무진하잖아요. 학교 연수만큼 있잖아요. 저는 그 얘네들을 우선 고3 애들이 있으면 저는 얘네들한테 처음에 시작한 건 이거예요. 우리 반 애들이 담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제일 낮은 점수 준 게 진로지도야. 나는 한다고 했는데 애들은 그렇게 실감 있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여름 1학기 말에 그 교사 평가했던 거, 담임 평가했던 거, 그걸 기초로 해서 2학기에 어떻게 하는 데가 좀 그래도 애들에게 의미 있는 진로 지도를 해줄까. 그래서 2학기에 모든 합격생들의 합격 수기를 받았습니다. 무슨 전문계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를 갔든 네가 취업했어도 합격 수기를 써라. 왜? 너 외롭게 너 혼자 이 학교에 다니고 싶어? 외롭게 이 회사 너 혼자 다니고 싶어? 후배들이 많으면 좋겠지. 너 그러니까 네가 합격 수기 써줘. 그럼 내가 전교생한테 돌리지. 그럼 애들이 솔깃한 거예요. 자기 회사나 자기가 학교에 후배들이 많으면 자기도 외롭지 않는. 그래서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조리기능사를 땄다. 요즘 용접기능사도 따나요? 네, 용접기능사 땄다. 그런 거 써. 사람은 쓰는 동물이야. 그런데 저한테 특히 합격하고 뭐 이러는 애들 이맘때 사실 몸 때리고 사실 담배 배우기 딱 좋은 시즌이에요. 안타깝지만 이럴 때 뭔가 의미 있는 활동. 그럼 얘가 그냥 톡으로 보내. 처음에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저는 제가 의역을 해서 윤문을 해주고 교실에다가 B4 A4는 좀 왠지 돋보이지 않아서 B4 교실 뒤에다 쭉 붙였어요. 그때 11월이 얼마나 재미없으면 애들이 11월 11일을 그렇게 즐기려고 하겠어요. 근데 교실 뒤에 쭉 붙여놓고 다른 반 애들과 같이 와요. 합격수. 그러면서 학년 말에 어떤 분이 가요?
거기서 출발해서 나중에는 체계적으로 같은 과를 가려고 하는 애들, 같은 기능사를 따려는 애들하고 선후배 멘토를 아예 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까지 하다가 제 중학교로 왔는데 사립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이거를 한 분이 어느 계를 맡는 게 좋다. 그래서 어느 계열에 나간 진출한 선배를 온라인 강의를 부탁드려도 돼요. 그래서 그러면 1대1 멘토 혹은 1대3 멘토 졸업생 선배와 이렇게 엮어주는 그런 시스템이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것이 장량. 자세한 내용은 한 예시로 이 녀석은 6교시 듣는 날 6교시에 나오고 7교시 듣는 날 7교시에 나와. 방학날 안 나왔어도 유예야. 그런 애를 이 녀석은 밤새 만화는 그래 집에서. 그러면 제가 한 일은 뭐냐면 애가 만화 그린 거를 페이스북에서 내려받아서 영상, 동영상, 요즘 동영상 만드는 거 프로그램 올려줘. 영상 만들어 올려주고 얘들아 매돌의 암구의 작품이다. 걔는 6교시 듣는 날 위클래스 갔다 교실 가고 7교시 듣는 날 그렇게 갔다. 그래도 중단시키지 말자. 저는 왜 그러냐면 자해나 자살은 학교 안 나오는 애들이 하는 거야. 그죠? 자해를 한다 할지라도 내 수업 시간 들은 날은 와야 돼. 그 수업 시간에 내가 인정받으니까.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 얘는 만화만 그리고 졸업했어요. 만화만 통해 그런 거. 다음 학부모 코칭. 그 다음에 이거 학부모 손을 여기서 학부모 코칭은 저는 이 관점만 바꾸면 된다. 우리가 대학 교육과정에 4대 교육과정에 보면 학부모 상담이 없어요. 과목 자체가 없어요. 배운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막연한 두려움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부모님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때요? 소 닭보듯 하고 닭 소보듯 해 서로. 그러니까 사건이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캠페인을 한 게 우리가 부모님과 한편이 되자. 처음부터 의식적으로 3월 첫날 내가 퀴즈를 드려야 돼. 내년 3월 개학은 며칠이다? 맞추시면 됩니다. 네. 내년 3월 개학은 며칠이다? 4일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기 자, 상품 주세요. 박수 주세요. 네. 왜 3월 4일입니까? 월요일 3일째 토요일 네, 맞아요. 3일째. 월요일 네. 5일인가? 아니, 3월 1일이 금요일. 34일이 토요일 월요일 네? 월요일 같아. 월요일 맞죠? 3월 4일. 거기에서 숨겨진 얘기. 제발 저는 월요일 날 계약 좀 하지 말자. 그건 농담이 아니고요. 자살이 월요일, 화요일이 제일 많아요. 학생 자살. 금토일이 제일 적고요. 그럼 왜 월요일에 못 돼가지고 이렇게 계약하냐 이거야. 특히 2학기 계약을 월요일에 하는 학교는 바보다. 애들 찾는 학교야. 재미없다. 목요일 지원해가지고
계약했는데 하루 얼굴 보고 또 오네 이래야지. 그래서 거기 부모와 왜 말씀드리면 3월 4일 날 첫날이 중요하다. 애 군대 보내신 아버님, 어머니 군대 갔다 왔다고 그래요. 없으셔요? 아, 군대 갔다. 선생님, 자대 배치 받은 첫날 중대장한테 연락 왔나요? 안 왔나요? 연락 없었어요? 중대장님이 아니라 어. 중대장 아니고 누구? 부장님이 좋으시겠지. 어? 그렇지. 선생님, 제가 우리 큰애 군대 가서 자대 배치를 어떻게 알아보니까 전북 임실로 났다는 거야. 전북 임실. 근데 우리 가족이 임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네, 취직밖에 몰라. 그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그날 첫날 중대장님한테서 집사람에게 휴대폰 문자가 온 거예요. 암계 이병에 단날 중대장 암계입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실 거 있으면 이 전화로 연락 주시고요. 뭐 이렇게 나와? 오, 첫날 얼마나 전전긍긍했겠어요. 그러다가 그냥 푹 안심이 되는 거야. 소통이 된다는 거야. 소통이. 그래서 오케이 여보 우리 나가서 치맥 가서 그냥 그때 기억이 지금 생각나요. 왜 말씀드리냐? 3월 첫날 학부모가 이런 심정일 거라는 거지. 도대체 올해는 어떤 담임 선생님을 만나든 작년에는 일 열심히 많이 하시는 교무부장님이 다 초등에서 제일 싫어하는 담임이 교무부장이에요. 워낙 바쁘셔가지고 애들이 못 듣는 거예요. 어머니들도 그 정도로 갖고 계시죠. 네. 근데 만약에 이 명함도 저는 명함과 함께 담임 소개서를 드리자. 근데 왜 담임 소개서 또 뭘 써? 여기 제가 다 써놔서 카페에 가시면 명함 이렇게 보시면 담임 명함 샘플 나와있어요. 담임 소개서 하면 담임 소개서 샘플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래서 적어도 3월 첫날 명함과 담임 소개서를 보내주면 뭐냐? 학부모님 총회 때 학부모님 한 분이 오시더니 끝나서 가면서 첫날 담임 선생님께서 명함을 보내주셔서 참 담임으로 인정받고 있는 학부모로 인정받고 있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총회가 기대가 되었고요. 이런 말씀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가 저희 학교 건대 바로 옆이어서 건대에 가가지고 돈 주고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술 갖고도 사지 말고 그 다음에 여기 노하우 쭉 있어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째 애들을 이제 학업 중단이 안 시키는 건 이제 대체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꾸러기들이 대략 이렇게 나오잖아요. 어차피 뭐 생활지도부장 하면서 동아리 해야 되는데 근데 생활지도부장은 동아리 안 해도 돼요 보통 중학교이고. 그런데 저는 동아리 탈락을 했어요. 단 학년부에서 꾸러기들 명단을 해서 추천해달라고. 탈락이 예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개발활동을 이런 식으로 돌봄 치유의 동아리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 이 동아리는 특별히 하는 게 없어요. 그냥 놀아. 걸으면서 놀아. 그리고 생활지도부 예산으로 배낭에다 먹을 거 잔뜩 싸가지고 애들 한참 걷고 따뜻한 곳에 앉아서 먹이고 안녕 애들 먼저 보내고 저는 또 걸어.
애들 치유 동아리라고 만들고 제가 또 치유가 됐죠. 그건 사안에서. 이거는 좀 양평에 가가지고 이탈 요즘 얘네들이 물 속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더라고요. 이런 문화적인 체험이 없어. 정말 안쓰럽죠. 또 시장, 전통시장 가서 마트에는 없고 전통시장에만 있는 걸 찾으면 된다. 10가지 찾으면 선생님이 10,000원짜리 농업 무슨 전통 상품권 그거 준다. 애들 또 받아가지고 가서 곱창전골 먹고 어차피 그럴 애들이란 말이죠. 선제적으로 프로액티브 중도 탈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아이들이지만 그래서 끝까지 붙들고 있고 놀아주고 얘네들 화가 나 있거든요. 왜 나만 있는 사는 게 이 모양이 있거든요. 들어가 보시면 제가 10년 넘게 동아리를 굳이 맡아서 했던 처음엔 등산반이라고 했더니 애들이 등산을 엄청 싫어하더라고. 그 다음에 이름을 바꿨지. 하이킹반. 애들하고 그다음에 마을의 네트워크 구축. 저는 그 다문화 학교 옮기면 꼭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센터 같은 데 있어요. 거기 센터로 방문합니다. 제가 도움 지원받을 수 있는 거 이렇게 지원받고 저희 집 둘째가 작년에 상담교사 발령을 받았어요. 초등에 걔도 데리고 제가 직접 데리고 갔어. 센터장님 우리 딸내미예요. 앞으로 잘 멘토해 주세요. 도움 엄청 받았어. 거기서 뭐 프로젝트 있으면은 이런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센터는 예산이 있고 인력은 있어도 학교가 낯가림을 많이 해서 돈을 못 써. 이런 엄청. 그런데 뭐 프로젝트 생기고 우리 딸내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 딸내미는 많이 써먹었지. 그런 것도 이제 저는 학교 안에 답이 없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센터, 뭐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센터들이 도움을 주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딸내미한테 그랬어요. 네가 상담을 책임지려고 하지 마라. 상담의 허브가 돼야 된다. 강동구 너희 학교 주변에 상담 자원들과 그분을 연결시키도록 해라.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무슨 초등학교가 1,000명이 넘어? 1,000명만 하니까 상담 주고 어마어마해가지고 애가 집에 오면 뻗어. 그래도 쉴 때 되면 책 보더라고. 아, 자리 잡고 있구나. 마을을 사용하자. 네. 그다음에 좀 지금 시간이 좀 쉬었다가 아닌가? 3시 30분? 이런가? 시가 맞는 지금 3시 반이죠? 네. 아, 바깥에가 어디서 쏘는 거? 이 센터에서 어떤 연습을? 요거 아까 그 내용이네요. 저 파일도 선생님도 혹시 파일도 선생님 학교에 선생님들하고 공유하셔도 됩니다. 제가 치료를 내려니까 신경이 많이 쓰여. 그러니까 그냥 파일로 드릴 테니까 그냥 저작권 프리로 드릴 테니까.
네, 그 다음 요거 잠깐 보시죠. 아이들이 이제 우울이 심화해서 중도 탈락에 위기에 했을 때, 좀 상담을 좀 받으시면 좋겠는데 싶은데, 상담을 거부하는 경우가 상담해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가시면 그 내용이 나와요. 선생님들께서 이제 안내해 주실 때만 아시면 돼요. 여기에 신경정신과는 아이와 선생님의 궁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애가 첫 가서 상담을 했는데 별로 그 선생님에 대한 호감이 안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꿔줘야 돼. 그런 내용이 여기 전문가의 견해가 담겨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머니 상담 할 때 쓰시고 가출학생 지도 사례에 네, 요거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특이한 사례인데요. 진도 많이 나갔네. 좋다. 제가 정말 어려움을 겪는데 개선이 좀 잘 안 되는 경우에 제가 쓴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주 하나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께서 특히 이제 아버님께서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하게 배려해가지고 이 아이가 완전히 바뀐 경우가 있어요. 고2 때 39명 중에 38등 했는데 건대 컴퓨터공학과 가고 지금 박사과정에 일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때 아빠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빠를 멘토로 모시고 다른 학부모님을 학교에서 이렇게 학업 중단 위기에 있는 그 아이의 아버님을 모시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저 같이 앉고 제가 강의한 게 아니라 이 아빠 멘토가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라고 아빠의 입장에서 도움을 주가지고 그게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애가 그때부터 그 고3 때 인문계인데 직업반을 가가지고 기능적을 4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다음에 또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또 아버님들하고 저는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끝나고 산 뒷산에 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그러니까 나이가 이제 비슷하니까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들 요 아이에게 청소년 동반자도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 제도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건 각자 같이. 내 청소년 동반자께서 집에 가서 밥도 좀 해주시고 반찬도 좀 해주시고 엄마가 돌아가신 사례인데 이렇게 자원을 교치까지. 자 그런데 요거는 생활지도부 선생님 계실까요? 생활지도부? 네. 그럼 중요해요. 이게 학업 중단에 이르기까지 지금 때때로 얘네들이 범죄를 넘나들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생활지도부를 할 때 한 학기 동안 생활지도부를 하면서 7월 중순쯤 되니까 제가 완전 소진이 됐어요. 다운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교감 선생님한테 교감 선생님 저 공무상 병가 하루 주세요. 교감 선생님 하루짜리는 되거든요. 진단서 없이 닷새까지는 됩니다. 하루 병가 주세요. 여기 춘천을 장춘선 타고 가서 의아모를 이렇게 걸으면서
막걸리 한잔하고 막국수 한잔하고 막국수 먹고 의학을 보면서 빡친다고. 도대체 내가 한 학기 동안 뭘 했냐. 바깥에서는 생활지도가 굉장히 뭔가 하는 것처럼 하고 요란스럽고 그게 실속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애들이 징계를 받고 나면 더 양양돼. 이런 것들이 전조거든요. 얘네들이 어느 날 이렇게 여기서 삐딱선 잘못하면 이제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가버려요. 소년은 가끔은 그러다 보면 애가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다 바꿔. 다 뒤집어 보자. 교내봉사? 팁만 드릴게요. 교내봉사를 왜 학교 안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교내가 아니라 사실은 학교 봉사에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봉사다 이거죠. 그래서 집에서 해와 알려줬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거 집에서. 또 가령 얘가 인터넷 중독이야. 우울증이야. 그러면 미리 사다 놓은 책들 이런 비폭력 대화 이런 책에서 좋은 책 부분을 이렇게 입력해 갖고 와. USB에 담든지 갖고 와. 그러면 입력한 거 선생님들한테 도움 되시라고 전부 메신저로 뿌려줄게. 그렇게 의미 있는 봉사지. 우울증 걸리네? 우울증 걸린 책 입력해. 걔네들이 또 읽는 걸 못 읽어도 입력은 잘해. 근데 입력하면서 왜 얘네들이 그런 식으로 교내 봉사를 의미 있게. 또 그때 면목고가 40년이 넘은 학교라 고기 벽도 복도가 꾀지지해. 그거를 뭘 뿌리니까 매직 블록으로 물만 뿌리고 매직 블록을 하니까 이게 그냥 세제를 안 써도 따뜻해지더라고요. 벗겨져.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애들이 자기가 한 노동이 구체적으로 보이잖아요. 의미 있게. 네. 그럼 자랑스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교내봉사도 좋고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특히 출석정지. 이놈의 시기들이 출석정지 됐다고 좋아해? 왜 좋아해? 방학이래. 신문 받나? 그래서 제가 여기에 100쪽에 이르는 방학책을 만들어줬어요. 이걸 정부 파일에 출력을 해서 단계야 이게 왜 방학 숙제다. 그리고 방학 숙제를 해와야지. 이거를 방학 숙제를 안 해오면 그러니 아니 대단히 치면 안 들으려고 하는 애들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해요? 간단해요. 이것도 비기입니다. 교사 지시 불이행으로 그 다음 단계 진행해버리는 거예요. 교내 봉사를 안 했어? 그럼 사회봉사. 사회봉사 들어가 출석 정지를 줬는데 과제물을 줬는데 안 해와? 그럼 어떻게 해요? 교사 지시 불이행이야. 그때는 퇴학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생활지도관에서 애들하고 한번 고등학교에 있을 때는 더군다나 퇴학까지 되는데 내가 해라고 했어. 나한테 무시무시한 칼이 있어. 니네 목도 자를 수 있어. 내가 너와 너희들하고 뭐하러 싸워. 그래서 애들을 줄을 세우는 거야. 그런데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이 생활기록부가 최고의 훈육이라는 말씀드렸죠.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를 써주는 거 제일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시험 끝날 때마다 출력해서 보내줬어요. 가정통신부는 생활기록부 4번으로 대신합니다. 이렇게 하고 생활기록부 출력해서 보내줘요. 그럼 애들이 받자마자 서로 비교해요. 어떤 애는 넉 장이고 어떤 애는 7장, 8장이에요. 근데 거기 선생의 담임교사의 의견은 한 줄도 안 들어가 있어요. 전부 팩트만 써서 몇 월 며칠 아침 조회 시간에 멘토링을 하였어.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우리 반 애들이 우리 담임은 진짜 치읓지읒해 그랬어요. 뭐라고 했어요? 네? 말 쳐? 치읓지읒 철저. 철저 정답입니다. 자, 상품 드릴게요. 박수님 주세요. 아이고. 우리 담임은 진짜 철저. 얼굴 생긴 거 어딜 봐도 카리스마가 없게 생겼는데 하는 짓은 안 그렇다는 거야. 애들이. 그러면 애들이 따르죠. 인사 쓴다고 3월 첫날부터 애들 앞에서 어깨에 힘줘야 된다? 안 돼, 그건 애들 자살도 터져.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안에서 배달할 때는, 그리고 저는 이 스쿨폴리스들도 우리 학교 안녕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저는 스쿨폴리스 책상을 만들어줬어요. 책상을 하나 만들어. 당신 오늘 무슨 일 있으면 지나가다 이렇게 불러. 커피 한 잔 마시고 가. 그리고 학교 생활들도 회식이 있으면 꼭 불렀어요. 같이 가자.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그러니까 동생, 형도 지금도 연락해요. 형, 동생 하는 거야. 그래야 정작 어려울 때 이 친구들 도움이 되죠. 한 번은 천호중에서 괴물이 들어온 거야. 학생 하나가. 3월 첫날 담임한테 찝쩍거리면서 담임이 뭐라 그랬더니 씨발 담임 잘못 만났네. 교감 선생님한테 가. 교감 선생님 담임 좀 바꿔주세요. 와, 괴물이 온 거지. 그렇죠. 야, 이건 또 뭐야. 그래서 제가 뒷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놈은 보통 거물이 아니라 바로 누구한테 전화해? 응? 신영한테 전화했죠. 그랬더니 걔 그 학교 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나이 지기왜 이놈이 왜 저렇게 슬프대 저 새끼는. 그랬더니 엄마가 2살 때 이혼했고 할머니가 그동안 봤는데 할머니가 6학년 때 급성 췌장암으로 돌아가죠. 이게 췌장암이라는 게 발병하고 한 달 만에 훅 돌아가셨고 그런 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확 돌지르고 싶지. 그 조만간 얘가 그런 벌써 이게 감이 있잖아요. 조만간 사고 치겠구나. 얘는 지금 소년원에 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중요한 건 소년원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년원 갔다 왔을 때 두부를 사줄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그때 내가 생각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위한 동아리를 6개월 동안 퇴임하던 해 6개월 동안 운영했어요. 애들 애 먹여주고 놀아주고 밥 사주고 그죠. 동아리를 사회복지에서 힘들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없다. 그다음에 빈곤 지원하기 이건 다음 시간에 네, 혹 질문 있으신가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거질 게 좀 있죠? 네, 그럼 작은 깨알팁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거. 네, 시도록.